자, 근데 여기 하나 이제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언제냐? 7월 8일자입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히스토리 캐스케이드 오브 디폴트. 이게 뭡니까? 역사적인 파산의 이 회오리가 지금 신흥국가에서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신흥국가 중에서 국가 파산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50개를 뽑았어요. 블룸버그에서요. 엘살바도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엘살바도르, 그 다음에 되는 게 가나죠. 가나. 그 다음에 뭐냐면은 튜니지아, 파키스탄, 이집트, 케냐,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바레인 뭐 쭉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코스타디아브루, 세르비아, 헝가리, 우루과이, 루마니아, 이라크 쭉 해야 되는데 밑에 빨간 박스 이런 거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칠레, 카자흐스탄, 칠레,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전 세계 200개 국가인데서 50개 국가를 국가 파산위기 있는 국가를 50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난해 우리가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고 세계 경제규모 10위고요. 200개 국가 중에서 200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 무역 규모도 세계 7위. 거기다가 싱가포르나 아니 홍콩이나 네덜란드를 빼게 되면 중개무역을 하는 이들 빼면 사실상 5위죠. 5위.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들 나라하고 이렇게 포함될 수가 있냐고요. 예? 아니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가 한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해외에서 블룸버그 통신하게 되면 세계 3대 통신 중에 하나잖아요. 예? 특히 경제 이쪽으로요. 유명한 저거잖아요. 여기서 국가 파산 가능성을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한 거야, 자기들이. 계산을 한 거야. IMF 자료를 가지고. 했더니 뭐냐면 신흥국가들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그러니까 리스크가 부채 리스크가 이게 증가하고 있고 부채 위기가 오고 있는데 50개 국가가 저건데 그 중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선진국가 중에서 여기 싱가포르나 대만이 여기 있냐고요. 싱가포르나 대만이 여기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싱가포르는 국가 채무 비율이 150%, GDP의 150% 육박해요. 우리나라는 5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국가 채무 이해하려면은 싱가포르가 GDP 대비 150%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신용 등급이 최고 AAA. 지난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AA가 유지가 되는 거, 트리플 A가 유지가 되는 거. 독일처럼.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은 국가 채무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다. 내가 그랬잖아요. 예? 싱가포르는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뭐냐면 어떻습니까? 일본,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정도 하고 비슷한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 정도는 한 150% 되거든요. 예? 근데 싱가포르는 국가 신용 등급이 A, 트리플 A야. 근데 우리나라는 트리플 A는 아니래도 AA-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꽤 괜찮은 신용 등급인데 왜 여기에 파산 가능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냐고요. 우리나라가 50개 국가에. 한국이 왜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취급을 받는 나라가 돼버리냐고요. 예?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야 돼.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금요. 예?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다?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막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나에서 지금 사람들이 막 지금 시위하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예? 생계비가 막 치솟고 그러니까는 대통령 지금 막 물러나라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 막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블룸버그 통신에 같이 나와 있는 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라인하트라고 있죠. 라인하트라고. 예? 이 부채 연구에 유명한 사람이요. 신흥국가들의 부채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고 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블룸버그 기사니까 이거 쉽게 검색이 될 거예요. 검색해서 보세요. 예? 최근 거니까.
그런데 외환보유고 4,300억 달러 넘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을 때냐고 지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냐는 것은요, 간단해요. 제가 늘 그러죠. 자, 우리가 어떤 데다가 투자할 때 우리가 기준은 뭡니까? 내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내가 기대했던 수익을 그 다음에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냐 없냐자는 거잖아요. 수익은 투자할 때 대충 알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냐 없냐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요. 그러면 한국이 외국인들이 할 때 내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냐는 기준은 뭐겠어요? 달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냐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외환보유액, 대표적인 게 외환보유액 아닙니까? 예? 외환보유액의 원천은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 있잖아요. 국고채요. 이것 중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국고채 비중이요, 외환보유액 대비 한 30% 정도에서 그동안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 6개월 사이에 한 10% 정도가 올라갔어요. 10%포인트 정도 나와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거죠. 왜 그러겠어요? 분모인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서.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 정부의 상환 능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약화되고 있다고 보는 거야. 예? 국가 채무,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돈으로 갚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보유하는 것을, 외국인들이 달러를 바꿔 갖고 나갈 때 이걸 방어할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예요. 싱가포르는 이게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 150%라도 트리플 A가 되고 환율이 거기는 외국인들이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자, 최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미 통화 스와프에 그 목을 메고 있는데, 제니 옐런이 지금 한 일주일 후인가 온다 그러잖아요. 예? 오늘 제가 이 내용을 포함시킬까 안 할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한국이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할 때, 달러가 필요할 때 한국 돈을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다가 맡기고, 그리고 달러를 그러니까 갖다가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오늘 국힘당의 어느 모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해가지고 이게 중단됐다라는데, 이게 참 진짜 되게 무식한 소리 하는 겁니다. 무식한 소리예요. 미국이 먼저, 우리가 한미 통화 스와프가 제일 처음 한 게 2008년도 우리가 이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2008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굉장히 환율이 빠르게 상승해야죠. 빠르게 상승해서 2008년 12월 달 기에 막 1,500원 막 이렇게 막 돌파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막 외환의 기가 오는 게 아니냐 막 이랬었잖아요. 그 당시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한 2,400억 달러 정도 해가지고 충분하다 막 이랬었어요. 근데 막 환율이 막 그렇게 치솟고 그랬었죠. 그때 미국과 한미 통화 스와프 하면서 진정이 되기 시작했죠. 한 300억 달러 규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6개월간. 근데 이 통화 스와프는요, 그 당시 통화 스와프도 이걸요, 미국은 이걸 왜 할까요? 미국이 한국 돈 갖다가 뭐에다 쓴다고 이걸 하겠냐고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유로화라든가 전 세계 그러니까는 주요 그러니까는 이 안전한 통화들에 대해서는 그의 쓰임새가 있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예? 근데 한국 돈 갖다가 뭐에 쓴다고 이걸 통화 스와프를 하겠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미국이 그냥 한국만 좋은 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분명한 이익이 있죠. 한국이, 자, 환율이 굉장히 막 불안정해져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중심으로 한 외화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막아야 될 게 아니라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은행이 그거를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일단 수익이 안 나오니까요. 제일 많이 가는 게 뭐냐면 채권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채권에다가요. 채권도 안전한 채권이요. 되게 정부가 발행한 국채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보증한 채권 이런 데다가 되게 운용을 합니다. 예?
그랬는데 당시에 2008년도 9월 7일 날인가 리먼 브러스 파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 금융위기로 치달으면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걱정했던 게 뭡니까요? 외국 정부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많이 투자한 것이 미국 정부가 발행한 재무부 채권뿐만 아니라 미국 그러니까 트레저리 빌뿐만 아니라 또 투자했던 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보증한 MBS 주택담보대출금을 가지고 만드는 채권이죠. MBS. 여기에다가도 많이 투자했었어요. 이건 미국 정부가 보증한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한국이 달러가 필요하게 됐어. 그러면 자기들이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현금화 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달러 현금으로요. 그러면 그 MBS 채권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그러니까 마련할 가능성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MBS가 시장에 그러니까는 매도가 되는 MBS가 시장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국 시장에. 그러면 MBS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당시에 MBS가 소위 말해서 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한 중심에 있었던 채권이잖아요. MBS라는 게요. 예? MBS가.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진정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걸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달러 필요한 나라도 이걸 판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걸 더 떨어지는 걸 더 악화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팔지 말라고 돈을 대신 빌려주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연준이 연말부터는 2008년 연말 넘어가면서부터는 2009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소위 말해 양적 완화로 해가지고 그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국채하고 MBS를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매입을요 시장에서 그 가격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 한국 정부가 투자한 MBS를 팔아봐요. 그러면 연준이 그러니까 굉장히 연준을 곤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팔지 않게 하려고 돈을 빌려주는 통화 스와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이익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한테도. 자,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2020년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미국이 한국하고 한미 통화 스와프, 한국만이 아니라 이 통화 스와프를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다 이제 중단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 하면서 한 것이 바로 뭐냐면 FEMA라는 겁니다. FEMA라고 FIMA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은 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y. 이게 뭡니까? 예국 혹은 국제 통화 당국이죠. 이게 뭡니까? 중앙은행 껴낀 나라들. 중앙은행이라든가 그 비슷한 통화 당국들한테 레포라는 게 뭐냐면요. 은행들이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 되게 이 레포 방식으로 하는데 레포가 뭐냐면요. 은행들이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에다 뭐 담보를 맡길 게 아닙니까?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주로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레포가. 근데 이걸 다시 자기들이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사들이겠다.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요. 이런 방식으로 돈을 그러니까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시중은행한테. 예? 시중은행한테 공급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연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연준이 이것을 뭐냐면은 예국에 있는 중앙은행이라든가 예국에 있는 통화당국한테도 이거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들한테 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로 바꾸겠다는 거야. 이 레포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것을 상설화하겠다. 그 대신에 뭐냐면 통화 스와프는 종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종결이 된 거예요. 미국이 시스템을 바꾼 거야. 우리나라만 종결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통화 중에서 필요로 하는 통화들, 예? 유로화라든가 에나 이런 거 같은 파운드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를 하는 대신에 반면에 한국 같은 이런 급들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 통화 스와프를 종료하고 이런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 왜 바꾼지 아세요? 왜 바꿨냐면 여기 이때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연준이 받아주는 하나의
이 담보물이 뭐냐면요. 담보물이 뭐냐면 미국 정부의 채권인 거야.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인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중에 대부분을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그 채권 중에서도 대부분이 뭐냐면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니네가 달러가 필요하면은 니네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우리한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가라 이거예요. 짧게 빌려가라 이거예요. 예? 이 방식으로 바꾸겠다 이거야. 니네 하니까. 그리고 이거 왜 했느냐? 연준 입장에서 왜 했느냐? 어차피 한국은행은 근데 그 채권을 시장에다 팔아서 달러를 구하나? 아니면 그러니까는 그것을 잠시 그러니까는 달러하고 교환하나? 뭐 똑같은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는요. 근데 이거 왜 하냐면요. 작년 여러분들 하반기부터요. 외국 해외 투자자들의 외국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 국채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효과도 볼 겸 해가지고 이 피마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국채 시장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 시장 유동성 개선하는 건 뭡니까? 미국 국채를 서로 그러니까는 이게 이 사고 팔고 이게 그러니까 활발하게 미국 국채가 주요한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여전히 주요한 그러니까 포션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게 여기에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화스와프를 이걸 바꾸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통화스와프는 그냥 자기들이 아무 필요 없는 한국 돈을 담보로 해가지고 달러가 유출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한국이 미국에서 경상수지 흑자율로 해가지고 달러가 나간 달러를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줄이라고 하고 앉아있는데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이게 달러가 유출되는 효과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를 그러니까 달러 관리하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 관리도 하고 있는데 그냥 달러를 그러니까 유출하게 되면은 자기들 그러니까 이 그 통화 관리에도 그러니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예국이 그러니까 달러를 그러니까는 쉽게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게 되면은 월가가 와가지고 달러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면은 예국의 그러니까 한국의 외환 시장이 굉장히 안정이 되잖아요. 예? 안정이 되잖아. 환율 시장이. 예?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월가가 와서 돈 벌어 갈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월가는 굉장히 환율 변동성 속에서 돈을 더 벌어갈 수 있거든요. 달러의 힘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달러의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 그 한국 입장 속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레포가 별로 피마 방식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통화스와프에 목을 매는데 근데 미국이 이걸 들어준다면 미국한테는 이익이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그 반대급부를 뭘 챙겨야 되지. 챙겨야 되는 거지. 설사 만약에 이게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급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근데 더 좋은 거는 뭐냐? 근본적인 건 뭐냐? 외환보유 축적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이런 거 목 안 매. 싱가포르는요. 예? 이거 목 안 맨다고. 왜? 달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 스스로 외환보유 축적을 늘리면 될 거 가지고 그걸 안 하고 왜 그러니까 해외에서 위기가 날 때마다 우리도 같이 거기에 그러니까 위기에 그러니까 가장 전선에서 우리가 그 위기의 홍역을 이렇게 치러야 되냐고요.